지금 금값 단 한 번의 폭락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사상 최고가를 향해 치솟고 있는 금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최대 고민입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2,600달러 선에 머물던 금 가격은 단숨에 3,500달러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3,900달러 근처까지 치솟으며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급등한 자산은 반드시 과열 논란과 함께 위험 신호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금의 상대 강도 지수, 즉 RSI는 이미 8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단 몇 차례만 기록됐던 극단적 수준입니다. 역사적으로 RSI가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은 단기 고점과 맞물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까요?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지표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도 시장은 너무 올랐다, 이제 곧 꺾인다라는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결과적으로 금값은 20배 이상 폭등하며 전 세계 자산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상황 역시 과거와 닮아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확장 재정, 달러 신뢰 약화, 지정학적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며 금의 가치는 다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과열일 수 있어도 장기 사이클에선 오히려 시작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기다리거나 반대로 몰빵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할 매수와 리밸런싱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상승 사이클의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값이 이렇게 급등한 배경, 한 번의 폭락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금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명확히 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1. 최근 금값 급등 배경. 금값이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치솟은 데에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상승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복합적인 흐름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달러 약세와 금리 인하 기대입니다. 미국 연준은 올해 들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는데 이는 곧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매력을 크게 높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을 감행하면서 화폐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돈이 풀릴수록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이는 다시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분쟁, 미중 갈등, 러시아 전쟁 등 세계 곳곳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국제금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순매수량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가 단위로도 달러 자산에서 벗어나 금으로 옮겨 타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금 투자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KRX 금시장, 금 ETF, 금통장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액으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며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요약하면 지금의 금값 급등은 단순한 투기적 상승이 아니라 달러 신뢰 약화, 글로벌 불안정, 안전자산 선호 강화, 투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네 가지 큰 줄기가 한꺼번에 맞물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한 상승 배경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과열 신호 역시 뚜렷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술적 신호 RSI와 단기 과열. 금값의 단기 흐름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RSI, 즉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 익숙한 이 지표는 최근 14일 동안의 가격 변동성을 기반으로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RSI가 70을 넘으면 과열 구간, 반대로 30 이하로 내려가면 과매도 구간으로 해석하는데 최근 금의 RSI는 무려 8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수치를 기록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RSI가 이 수준에 도달했던 시점은 대체로 단기 고점이었고 이후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가 한창일 때도 금값은 급등하면서 RSI가 75 이상을 기록했는데 직후 단기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RSI는 과열 신호를 알려줄 뿐 곧바로 폭락을 예고하는 지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상승 추세에서는 RSI가 70을 훨씬 웃도는 상황이 수주, 심지어 수개월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 조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일 뿐 이 지표 하나로 시장의 꼭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금값이 3,500달러를 돌파한 뒤 거의 쉬지 않고 3,900달러 선까지 치솟은 점을 고려하면 단기 과열에 따른 숨고르기는 어느 시점에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단기간에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정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의 RSI 수치는 단기 고점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추세가 끝났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단기 조정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열 신호를 경계하면서도 장기 사이클 속에서 분할 매수와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역사적 사례 1970년대 브레튼 우즈 붕괴와 금 폭등. 금값이 폭등했던 역사적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시기가 바로 197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와 닉슨 쇼크입니다. 원래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으로 달러는 금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달러 35달러를 내면 금 1온스로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이었죠. 미국은 전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복지 확대 등으로 막대한 재정 지출이 필요했고 결국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는 넘쳐났지만 금 보유량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점점 달러가 진짜 금으로 보장될 수 있나? 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달러를 들고 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의 금 보유고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1961년 런던 골드풀이라는 공동 개입 시스템을 만들어 금 가격을 억지로 35달러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즉 달러 남발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1968년 골드풀은 붕괴했고 결국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닉슨 쇼크입니다. 이 조치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무너지고 세계는 금 태환이 없는 불안지폐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970년 초 금 가격은 온스당 35달러였지만 불과 10년 뒤인 1980년에는 무려 85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약 20배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올랐다, 곧 폭락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반복했지만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거대한 변곡점에서는 오히려 금의 가치가 재평가되며 역사적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례는 지금의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돈 풀기를 이어가고 있고 달러의 신뢰는 예전 같지 않으며 지정학적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금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순간이 바로 이런 화폐 시스템의 변화기였다는 점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서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4. 현재 시장의 특수성. 지금 금 시장이 과거와 다른 점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닙니다. 수요의 구조와 투자 환경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중앙은행들의 매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금 보유량을 줄이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최근 2에서 3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모두 중앙은행의 순매수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같은 신흥국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금을 쌓고 있습니다. 이는 금은 여전히 화폐 신뢰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국가 차원에서도 인정한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1970년대에는 일반 개인이 금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ETF, 금통장, KRX 금시장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서 소액으로도 금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KRX 금시장에서 매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부담도 없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는 금 투자를 더 대중화시켰고 개인 매수세가 금값 상승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특유의 프리미엄 현상입니다.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국내 실물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국내 금값은 국제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거래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수요가 워낙 강하고 공급이 제한적이다 보니 실물 가격이 국제가 대비 더 비싸게 형성되는 겁니다. 따라서 실물을 갖고 있던 투자자가 ETF 등으로 갈아타면 단순히 가격 상승분 외에도 프리미엄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금 시장은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국가, 기관, 개인의 매수 구조가 동시에 강화된 상황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다양한 경로로 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처럼 특정 국가에선 프리미엄까지 붙는 특수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은 단순한 단기 조정과는 다른 장기적 추세 전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 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값은 최근 단숨에 3,500달러에서 3,900달러까지 치솟으며 과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RSI 같은 기술적 지표도 단기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춰지거나 달러 강세가 일시적으로 회복된다면 금값은 단기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은 폭락이라기보다 숨고르기 성격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도 급등 직후 나타난 조정은 대체로 몇백 달러 수준의 되돌림에 그쳤고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작동합니다. 첫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는 단순히 투자 차원이 아니라 통화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반영합니다. 달러 패권에 균열이 생기고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은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탈세계화와 보호무역 강화로 글로벌 교역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각국은 자산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ETF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진 것도 수요 확대 요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장기적인 상승 사이클을 뒷받침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조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상승 모멘텀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폭락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들어가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과 상승 사이클을 모두 고려해 분할 매수, 비중 조절, 리밸런싱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말해, 단기 시세 변동에 휘둘리기보다 장기 구조적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6. 투자 전략 제한. 지금처럼 금값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을 때
가장 위험한 전략은 한 번에 올인해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 과열 신호는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는 조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일정 자금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조금씩 매수하면 단기 조정이 와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동시에 장기 상승 사이클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리밸런싱입니다. 금은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보통 전체 자산의 10에서 15% 수준을 금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치인데 최근처럼 가격이 급등해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ETF나 다른 자산으로 재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투자 수단의 선택입니다. 실물금을 보유하는 것도 안정적이지만 국내 투자자라면 KRX 금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합니다. KRX에서 금을 거래하면 부가세 면제, 양도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이 크고 실물 인출도 가능해 유동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 ETF를 활용하면 환금성이 뛰어나 변동성 관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심리 관리입니다. 금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면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불안감이 커지지만 조급한 매수는 언제나 손실 위험을 키웁니다. 반대로 언젠가 폭락할 테니 기다리자라는 극단적인 태도 역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명한 투자 전략은 분할 매수 리밸런싱 세제 혜택이 있는 투자 수단 활용입니다. 단기 조정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 상승 사이클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7. 폭락을 기다릴까 분산에 들어갈까? 지금 금 시장을 두고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곧 폭락이 올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분할해서 들어가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RSI 같은 기술적 지표도 단기 고점을 가리키고 있고 급등 직후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중앙은행의 금 매수, 달러 신뢰 약화, 지정학적 불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 확대까지 구조적으로 금 수요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화폐 시스템이 변곡점을 맞을 때 금값은 최소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재평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과정의 초입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락만 기다리자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기다리다 보면 시장은 더 높은 가격으로 달려가고 한 번의 조정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서 다시 출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부 매수하자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기 조정의 리스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답은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장기 상승 사이클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적정 비중을 유지하며 리밸런싱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기 가격이 아니라 금이라는 자산이 지닌 본질적 의미입니다. 화폐 가치가 흔들리고 세계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금은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 번의 폭락 시점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인사이트와 함께 현명한 투자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